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한강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벤치에 앉은 한 중년 남자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벤치의 남자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가 누구일까요? 분명 처음 보는 아이인데. 명품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뒤에 누군가 있는 건 아닐까요? 동우야, 저기야. 멀리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또 다른 중년 남자가 벤치 뒤쪽에서 나타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였습니다. 동우라는 아이는 벤치의 남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장 남자를 보고 운동복 남자를 보고 다시 정장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장 남자와 운동복 남자도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이 멎었습니다.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한강의 바람도, 새들의 지저귐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동우야, 천천히 와. 운동복 남자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남자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눈앞에 있다니. 할아버지, 저분은 누구예요? 동우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운동복 남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동우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와, 할아버지가 두 명이야. 아이의 순수한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로 똑같이 생긴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저기, 실례지만요. 운동복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마저 비슷했습니다.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정장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정중한 존댓말이 나왔습니다. 혹시 어디서 뵀는지 기억나세요? 저도 그런 기분입니다. 처음 뵙는 건 확실한데 너무 신기해서요.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두 사람은 계속 서로를 관찰했습니다. 관찰할수록 놀라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성함이? 정장 남자가 물었습니다. 김도윤입니다. 저는 김도연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일치점이었습니다. 성이 같았습니다. 도윤과 도연, 심지어 이름도 비슷했습니다. 혹시 태어난 곳이? 부산입니다. 저도 부산이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아원에서. 한마음 고아원이요? 도연이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네, 저도 한마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성, 같은 고아원. 그런데 왜 서로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어요? 1973년부터 1991년까지요. 저는 1973년부터 1983년까지였어요. 1973년. 둘 다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입에 담기 어려운 추측이었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말인데요. 도윤도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마치 이 만남이 운명적인 것임을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형제가 아닐까요? 그 순간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높은 벽 뒤에서 혼자 견뎌온 세월들이 떠올랐습니다. 노을이 더욱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은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형제라니. 도연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우는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어른들에게는 평생의 수수께끼가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혹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증을 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특히 고아원에서의 초기 기억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억이 별로 없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 있었거든요.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원장 선생님께서 가끔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긴 한데 도연이 기억을 되짚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으세요? 거의 없어요. 원장 선생님 말로는 어머니가 직접 데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는 키우기 어려워서라고. 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연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저는 형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도윤의 말에 도연이 놀랐습니다. 형제요? 네.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냥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도 어렴풋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었던.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도연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왼쪽 팔꿈치에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 다쳤던 것 같은데. 왼쪽 팔꿈치요? 도연이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만져보았습니다. 희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다쳤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한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곳에 상처가 있어요. 정말요? 두 사람은 팔꿈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위치와 모양이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기억은 없으세요? 도연이 계속 물었습니다. 천둥 소리를 무서워했어요. 어릴 때 저도요. 그리고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점점 더 많은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혼란만 깊어졌습니다. 만약 정말 형제라면 왜 서로를 기억하지 못할까요? 도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쌍둥이라면 함께 있었을 텐데 왜 기억이 없을까요? 너무 어렸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도연이 추측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답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과거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작은 습관들, 좋아하던 것들, 싫어하던 것들까지 세세히 비교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형제라고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혹시 쌍둥이였던 건 아닐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50년 동안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형제가 있었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만약 정말 형제라면 지금까지의 인생이 모두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성공한 삶을 생각했습니다. 큰 회사의 대표였고 넓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도윤은 소박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형제라면 이런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형님, 혹시 뭘 하시는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건설회사를 합니다. 크신가요? 도연은 대답하기 망설여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큰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작은 회사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옷차림이나 시계를 보니 그냥 작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해요. 도윤의 말에 도연이 마음 아팠습니다. 만약 정말 형제라면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며느리하고 아들, 손자가 있어요. 도윤이는 어떠세요? 저는 혼자 살아요.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하지만 가족이 있고 한 사람은 부유하지만 혼자였습니다. 우리 정말 확인해 봐야겠어요. 도연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고아원에 가보는 거예요.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궁금증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큰할아버지가 정말 형제예요? 동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른들의 진지한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단다. 도윤이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럼 확인해봐요. 아이의 단순한 말이 두 어른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부산에 가보죠. 도연이 말했습니다. 네. 함께 가요. 두 사람은 각자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일지도 모르는 사람과 연락처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형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섭기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삶에 가족이 생길 수도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형님, 저희 집에 한번 오시지 않겠어요? 도윤의 제안에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손자 동우가 큰할아버지도 같이 가자고 조르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폐가 될 텐데요. 아니에요. 가족이라면 당연한 거죠. 도윤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가장 그리워했던 단어였습니다. 도윤의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에 있었습니다. 도연이 타고 온 고급 승용차와는 대비되는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도윤이 가리킨 곳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외벽 페인트가 벗겨지고 현관문도 낡아 보였습니다. 도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와는 너무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동우야, 먼저 올라가서 엄마한테 손님 온다고 해라. 네. 동우가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도연과 도윤은 천천히 따라 올랐습니다. 형님, 우리 집이 좀 좁고 낡았어요. 양해해 주세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집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도연이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동생의 어려운 형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30대 중반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아버지. 갑자기 손님이. 현정아, 이분이. 아마 내 삼촌일 거야. 며느리 현정은 도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똑같으시네요.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현정은 황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집안은 정말 작았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연결된 투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곳곳에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민호야, 나와서 인사드려. 현정이 안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도윤의 아들 민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는 수줍어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을 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저분이 아마 내 큰아버지실 거야. 도연은 큰아버지라는 호칭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조카라는 존재도 처음이었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현정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은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TV는 오래된 제품이었고 가구들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은 작고 낡았지만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넓고 화려한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곳에 모시게 되어서. 도윤이 계속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갑자기 와서 죄송합니다. 현정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값비싼 차는 아니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제분이 계신다고는 하셨는데 정말 만나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네요. 도연은 이 작은 집에서 살아가는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호는 과외를 받지 못해 스스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현정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를 도왔습니다. 도윤은 택시 운전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버틸만해요. 도윤의 대답이 도연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신은 돈은 많았지만 함께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반면 도윤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가족이라는 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는 뭐 하세요? 민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건설회사를 하고 있어. 와, 대단하시네요. 큰 회사예요? 도연은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에는 동생 가족의 형편이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냥 작은 회사야. 그때 동우가 도연의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큰할아버지, 우리랑 같이 살래? 아이의 순진한 제안에 어른들이 모두 당황했습니다. 동우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현정이 아이를 말렸습니다. 왜 안 돼? 큰할아버지도 혼자 사는 것 같은데. 넌 어떻게 그걸 알아? 큰할아버지 얼굴이 할아버지처럼 외로워 보여. 아이의 말에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살 아이도 알 만큼 자신의 외로움이 드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을 함께 먹자는 현정의 제안에 도연은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권유에 결국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소박한 저녁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변변한 음식도 없이.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도연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혼자 먹어온 수많은 식사보다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도연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아이들 방을 보았습니다. 민호와 동우가 함께 쓰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를 두고 형제가 나누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더 오래 있으면 감정이 북받쳐 올 것 같았습니다. 벌써요? 좀 더 계시다 가세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생 가족에게 나누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아요. 도윤이 마지막까지 배웅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가족이 어떤 건지 처음 알았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도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온 성공이 무엇이었을까? 돈과 명예를 쌓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았던 건 아닐까? 펜트하우스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이었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작은 집에서 느꼈던 온기가 그리워졌습니다. 내일 고아원에 가봐야겠어.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이라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고아원에 가보시죠. 네, 형님.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도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한마음 고아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날보다 훨씬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도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운동장에서 들려왔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도윤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온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희가 여기 출신인데요. 옛날 기록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원장님께서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 60대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원장인 김미숙 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계셨던 분들이신가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요. 아, 그럼 박순덕 선생님 시절이시네요. 선생님은 지금 은퇴하셨지만 가끔 오세요. 김 원장의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연락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전화드려 보겠습니다. 다행히 박순덕 선생님은 집에 계셨습니다. 두 사람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바로 고아원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후 70대 후반의 박순덕 선생님이 도착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자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구나. 박 선생님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도연이와 도윤이. 어떻게 있겠니? 박 선생님의 확신에 찬 대답에 두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저희를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너희들이 얼마나 특별했는데. 쌍둥이였거든. 드디어 확실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도연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추측이었던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일 거야. 도연이는 3살에, 도윤이는 5살에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 보내졌거든. 입양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래. 도연이는 서울의 한 가정으로, 도윤이는 부산의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어. 그런데 몇 달 후에 둘 다 돌아왔지. 입양 가정에 적응하지 못해서. 박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서로를 찾으면서 울기만 했어. 특히 도연이는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지 못하는군요. 도연이 이해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받은 상처 때문에 기억을 막아버린 거지.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 거야. 박 선생님은 계속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는 너희를 떨어뜨려 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10살 때쯤 도연이가 또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어. 그때는 성공했고 그래서 제가 먼저 고아원을 떠났군요. 도윤이는 그 후에도 계속 여기 있었지. 입양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가지 않겠다고 했어. 형이 돌아올 것 같다면서.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형을 기다렸던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었던 거야. 살아계세요? 안타깝게도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암이었지. 두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꿈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 여기 오셨어. 너희들 소식을 물어보시면서. 정말요? 응. 너희를 포기한 게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거였어. 가난해서 제대로 키워줄 수 없다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지. 박 선생님의 말에 두 사람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사랑받았던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 내 아들들이 언젠가는 서로를 찾을 거라고,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달라고 하셨어. 도연과 도윤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네. 박 선생님이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너희 둘이 서로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 어릴 때도 그랬고. 고아원을 나오며 두 사람은 새로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외로움이 아닌 벅찬 기쁨이었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도윤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을 돌아왔지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정한 형제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산소를 찾아뵙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함께 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주 도윤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큰할아버지 왔다. 동우가 현관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제는 큰할아버지라는 호칭이 익숙해졌습니다. 도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동우, 오늘은 뭐 했어? 할아버지랑 공원에서 놀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큰할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해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도연이 웃었습니다. 도윤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도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좀 줄이고 있어요. 도연의 말에 도윤이 놀랐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도연은 정말로 회사 일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자신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현정이 차를 내왔습니다. 이제는 도연을 진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아버지, 형님 오신다고 하루 종일 기다리셨어요. 그래요? 저도 빨리 오고 싶었는데. 민호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요즘은 도연과 공부 이야기도 자주 나눴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과외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형의 진심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큰아버지, 수학 문제 좀 봐주세요. 그래, 가져와. 도연은 조카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가족의 따뜻함을 늦게나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외로워 보이셨는데.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생기니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식사 후 도연과 도윤은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형제는 나란히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저 정말 행복해요.
도윤의 솔직한 고백에 도연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런 기분이 행복인 줄 몰랐어요. 50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보고 계실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난주에 두 형제는 함께 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부산 근교의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잘 관리되지 않았던 산소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만났어요. 도연이 산소 앞에서 말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 자주 와뵐게요. 두 아들이 함께요. 도윤의 말에 바람이 불어왔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만나요. 도윤의 제안에 도연이 기뻤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가끔은 우리 집에도 와요. 네. 그런데 형님 집은 너무 넓어서 어색해요. 그럼 더 자주 와서 익숙해져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형제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도연은 도윤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바로 그 공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여기서 처음 만났어요? 동우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만났지. 정말 신기해요. 영화 같아요. 아이의 말에 어른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민우는 축구공을 가져왔습니다. 큰아버지와 함께 축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오랜만에 공을 찼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큰아버지, 축구 잘하시네요. 예전에 좀 했거든. 현정은 돗자리를 깔고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소풍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도연에게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가족 나들이였습니다. 모두 이리 와서 사진 찍어요. 현정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5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연과 도윤이 가운데 앉고 양옆에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도연의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혼자 앉아있던 벤치에서 이제는 가족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고마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뭐요?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잘해주셔서요. 덕분에 아이들도 꿈이 생겼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가족이 뭔지 가르쳐줘서요. 동우가 도연의 무릎에 앉았습니다. 큰할아버지, 우리 계속 만날 거죠?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좋아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월도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연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성공과 돈만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빈자리가 드디어 채워졌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세 세대가 함께 앉아 강바람을 맞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와도 그들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